이어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뭐를 얘기했었냐면은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상상을 했을 때 첫 번째 항을 알아. 그리고 그 일정한 차이, 공차를 알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모든 항을 알 수 있죠. 계속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일반항으로 내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100번째 항의 궁금에 100 대입하면 돼. 1000번째 항의 궁금에 1000 대입하면 돼. 그래서 이게 일반항의 형태입니다. 근데 얘를 조금 더 관찰해보면 정리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가능하다? 기울기가 D인 n에 대한 1차식인 거예요. 아, 1차식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보면은 첫 번째 항이 3이야. 공차가 5야. 그럼 이 친구의 일반항을 찾아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저대로 가면 되죠. 3 더하기 n-1 곱하기 d입니다.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5n-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인식을 보통 할 거예요. 이게 익숙하거든. 좀 쉽거든. 쉽게 느껴지거든. 근데 얘로 인식하는 것도 몇 번 해보면 이거 괜찮거든요. 한번 이번에는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얘로 가볼게. 자, 얘가 등차 수열이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면 된다고? 기울기가 D인 1차식이라고. 자, 그럼 기울기 5죠? 그럼 5n 쓰세요. 그냥 1차식이니까. 직선 생각하면 돼.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 어떻게 돼? 기울기 맞춰서 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1 넣었을 때 3 나오면 되지. 그 1 대입하면 얼마야? 5잖아. 그럼 3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2 빼면 되죠. 이해되나요? 이게 등차 수열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알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100번째 항이 궁금해? 100 대입하면 돼. 자, 그럼 다시 하나 예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5고요. 다섯 번째 항으로 할까? 다섯 번째 항이 15입니다. 자, 그때 10번째 항을 물어봤어.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첫 번째 항이 -5죠.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항에다가 D가 4번 더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이 -5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 둘로 인해서 D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4D가 20이니까 5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럼 일반항을 찾아봅시다. 일반항은 어떻게 쓰면 된다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요거 바로 써볼게. 그럼 5n 이렇게 쓰면 되지? 공차가 D 5니까 5n 쓰면 돼요. 자, 근데 첫 항이 -5잖아. 자, 1 넣어봐. 그냥 5지. -5 되려면 어떻게 돼? 10 빼면 되겠죠. 그럼 A 10은 얼마면 돼? 여기 10 대입하니까 40이다. 별거 없죠?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럼 이 등차 수열에 사실 이게 단데 조금 더 입지하고 있으면 좋은 개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등차 중앙이다. 자, 이름 그대로죠? 등차 중앙. 뭐겠어? 등차 수열에서의 중항, 가운데 항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운데. 그럼 가운데 항이라 함은 등차 수열이 있다고 쳐봐. A라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항이 있고, C라는 항이 있어. 이 가운데 항. 이게 등차가 중앙이야. 어떤 성질을 가질까? 얘네들의 간격이 똑같잖아. 얘네들의 간격이 똑같단 말이야. D로. 그죠? 우리는 이 B라는 친구가 A와 C에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중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평균, 중점. 그래서 이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A 더하기 C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B는 뭐와 같다? A 더하기 C와 같다. 이게 등차 중앙의 개념. 가운데 항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양옆의 항을 더해서 구하면 된다. 2배, 가운데 항의 2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조금 더 확장을 해줄게. 자, 이거는 딱 세항. 연달아 있는 세항에서 적용을 한 거야. 자,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럼 방금 한 얘기는 뭐야? 내가 이 A4에 2배 한 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A3과 A5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이 개념이었죠. 괜찮아? 근데 생각을 해봐. A3에서 D를 하나 빼. 그럼 어디로 가? A2로 가죠. 대신에 A5에서 D를 하나 더해. A6으로 가죠. 그럼 어때? 얘네 둘이 더하면 이렇게 하나 더 써줄까? A 플러스 2D야. A 플러스 4D야. 일반항으로 표현을 하면. 근데 여기서 D를 하나 줄여. 그럼 뭐야? A 플러스 D겠지. 이 D를 하나 늘려. A 플러스 5D겠지. 근데 이 둘이 더하면 뭐예요? 2A 플러스 6D죠?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야? A 플러스 3D의 2배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지금 등차 중앙의 개념이잖아. 근데 얘네 둘이 더한 거나 얘네 둘이 더한 거랑 똑같다.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식의 의미는 뭐라고? 이 B가 얘네 둘의 가운데라고. 간격이 똑같다고. 근데 이 B는 이 A4는 A3과 A5의 가운데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가운데이기도 해? A2와 A6의 가운데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누구랑 A1과 A7의 가운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등차 중앙의 개념은요, 단순하게 양옆에 있는 거 2개 더해서 가운데를 만든다가 아니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 둘을 더해서 가운데 항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게 등차 중앙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개념도 가능해? 자, 만약에 A4랑 A5를 더했어. 그럼 얘네 중간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중항은 없지만 얘를 한 칸 내려. 그럼 A3이지. 얘를 한 칸 올려. A6이지. 어떤 개념이 가능하다는 거야? A3과 A6을 더한 것도 이 중간치의 숫자가 나올 거라. 존재는 안 하지만 항으로서. 마찬가지로 A2하고 A7을 더해도 그 중간치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그 얘기는 뭐다? A4 더하기 A5나 A3 더하기 A6이나 A2 더하기 A7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등차 중앙을 조금 더 확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만약에 AM과 AN의 합이 나와 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얘를 냅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찰해야 된다? A 둘의 가운데 항을 찾아서 2배 한 거랑 같다. 단 이때는 언제야? M 더하기 N이 짝수일 때만 가능해요. 짝수여야지만 2로 나눠지겠죠? 그럼 논리가 뭐예요? 만약에 A2 더하기 A6이 있다. A2 더하기 A6이 있다. 그럼 걔는 뭐다? 2 더하기 6 8이죠? 8의 절반 A4 중앙에 2배가 된다. 등차 중앙 개념입니다. 혹은 어떤 개념도 가능해? AM 더하기 AN이 있다. 그럼 얘는 AS 더하기 AT랑 같다. 단 조건은 뭐냐? M 더하기 N과 S 더하기 T가 같을 때 저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 있어. 첫 번째 항하고요 7번째 항의 합이 10이래. 이런 게 줬어.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야? 8이지.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둘의 가운데가 8의 2로 나누니까 4입니다. 그래서 이 A4가 10이다. 어떻게 쓸 수 있다? A4는 5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 이게 등차 중앙의 개념이에요. 혹은 A 뭐로 할까? 자, A4 더하기 A5가 10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여기서 얘 지금 둘이 더하면 9지.
만약에 A1이라면 여기를 뭐로 가져와도 A8로 가져와도 이 값은 똑같이 10인 거야. M 더하기 N과 S 더하기 T가 같을 때 그 항들의 합도 같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개념 아니야? A4하고 A1이지. 그럼 얘 몇 칸 차이 나? 3칸 차이 나죠. 그럼 여기서 여기만큼 3D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럼 A5랑 A8도 몇 D 차이 나? 3D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D만큼 빼면 A1이 되고요. 여기서 3D만큼 더하면 A8이 되니까 이 전체적인 식의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등차 중항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두 항이 이렇게 있을 때 한 항을 내가 한 칸 줄이잖아. 그래 한 칸 늘리면 전체적인 값의 변화는 없겠지. 그거를 약간 수식화 시켜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문제 풀러 갑시다. 등차 수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문항으로 한번 봐볼게요. 기본 문제 13-1, 2 먼저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머릿속으로 계속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등차 수열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첫 번째 항과 공차예요. 그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등차 수열은 그냥 해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13-1의 2번을 보면은 첫 번째 항이 로그 2의 3이고요. 다섯 번째 항이 로그 2의 243이래. 그죠? 자, 그럼 얘네 둘을요 뺍시다. 자, 그럼 몇 항 차이가 나요? 몇 항 차이나? 4개 차이 나죠? 1, 2, 3, 4, 5 1부터 5까지니까 그럼 둘의 차이는 몇 D? 4D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다음 로그의 뺄셈은 뭔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죠? 그럼 3분의 243이니까 81이 되겠지? 자, 81은 3의 4제곱입니다. 그럼 4 앞으로 떨어지니까 D가 얼마다? 로그 2의 3이다. 그러니까 로그가 들어갔다고 해서 겁먹을 거 없어요. 로그가 들어간 그냥 숫자인 거예요. 로그 2의 3이라는 숫자. 계산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 공차가 0.3이고 10번째 항이
4.7이래. 그럼 그때 일반항을 찾으면 됩니다. 일반항. 일반항. 자,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첫째 항을 알면 좋겠지? 어떻게 하면 돼? A10은 A 플러스 9D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어요? A10은 A 플러스 9D다. A 플러스 N-1D. 자, 그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약간 조금 더 의미 있는 풀이를 한 번만 더 상기를 해줄게요. 자, 일반항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냐? D 있죠, D. D 쓰고 그냥 N 쓰시고요. 뒤에 그냥 어떤 상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좀 좋거든? 그럼 적용을 해볼게. 자, 일반항은요, 어떻게 생겼다? 공차 0.3이죠. 여기 0.3 N을 딱 썼어.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야? 10을 넣으면 4.7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럼 여기 10을 넣어봐. 이게 얼마야? 3이지. 그럼 4.7이 되면 얼마가 더 필요해? 1.7이 필요하겠지. 이게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n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하면은 그때마다 원하는 항이 다 나와요. 근데 뭐 구하지? 첫 번째 항 구하라. 그럼 1을 대입하면 되겠죠? 0.3 더하기 1.7이니까 2입니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다. 뭐 하는지 알겠어요? 뭐 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서 형태 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는 초항 공차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사실 공차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차. 자, 그럼 보자. 자, 13-2의 1번입니다. 11번째 항이 13이야. 23번째 항은 49야. 자, 이걸 가지고 드는 생각 있나요? 공차 찾자.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푸시는 게 좋아요. A 플러스 10D가 13이다. A 플러스 22D가 49다. 이렇게 그냥 푸시면 돼요. 연립해서 구하면 되겠지? 근데 조금 더 숙달된 방식으로 가면은 자, 둘이 몇 차이나? 항의 개수가 몇 차이나? 12 차이 나죠? 그럼 둘을 빼면은 12D가 됩니다. 그게 뭐가 된다? 둘이 빼니까 36이 된다. 그럼 D가 얼마인 거예요? 3인 거죠? 자, D 나왔지? 일반항 바로 쓰자. 일반항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D 알죠? 그럼 DN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 넣어봐. 11 넣으면 얼마야? 33이죠? 근데 얼마여야 돼? 13이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얼마? 20 해줘. 이거요. 여러분들 1차 함수 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기울기가 2고 뭐 3,7 지난다. 뭐 이런 거 있어. 1차 함수 어떻게 하면 돼? 2x 쓰죠. 3,7 지난다면 3 대입하면 6이지. 더하기. 똑같은 거예요. 1차 함수 이렇게 만드는 거 원래 이렇게도 잘 안 만들었나? 이렇게 만들듯이 얘도 이렇게 만들면 돼요. 둘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별거 없죠? 자, 근데 몇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 5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0 내면 되겠네. 그럼 150에서 20 빼니까 130이다. 괜찮지?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얘도 볼까요? 자, A5랑 A8을 더했더니 31에. 그렇구나. A10이랑 A11을 더했더니 51에.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네 둘이 연립해서 A랑 D 찾아서 풀어도 돼. 근데 약간 응용된 방식을 소개를 해줄게요. 아까 등차 중항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의 개념은 뭐라고? 어떤 두 항의 합이. 그 둘의 가운데 거의 두 배다. 그 개념 했죠? 자, 근데 여기 지금 5랑 8이잖아. 얘는 10하고 10이잖아. 둘이 똑같은 게 있으면 조금 다루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여기 8이지. 얘를 10으로 만들 거야. 그럼 두 칸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겠지. 여기 두 칸 올렸어. 두 칸 올리면 식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한테 두 칸 내리면 돼. 그럼 얘네 5랑 8 더하면 13이죠?
왜 3하고 10 더하면 13이지? 그럼 이 두 항을 더한 거랑 이 두 항을 더한 거는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뭔 개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그냥 빼버려요. 얘네 둘이 빼버려. 그럼 A10은 지워지겠지. 그럼 A12에서 A3을 뺀 게 50에서 32를 빼니까 18이랑 같을 건데 얘가 9개 차이죠? 9D가 됩니다. 따라서 D는 2야. 괜찮죠? 자, 일반항으로 갈 건데 자, 그 전에 살짝 하나만 더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 A10하고 A11이죠? 얘 가운데는 누구야? A11이겠지? 그런데 둘이 더해서 50이잖아. 그럼 이 합은 뭐와 같다? 등차 중앙에 의하여 2A11이랑 같아요. 그래서 A11은 얼마다? 25다. 납득되나 이거? 등차 중앙이에요, 중앙. 양옆의 항의 합은 가운데 항의 2배다. 이게 등차 중앙이야. 자, 그럼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일반항 찾아볼게요. 그럼 A에는 공차 2죠? 그럼 2엔 그냥 쓰라고. 그 다음에 11 대입하면 25가 나와야 해. 그럼 11 대입하니까 여기 얼마? 플러스 3. 근데 얘가 뭘 만족했으면 안 돼? K 넣었더니 43이 됐으면 안 돼. 그럼 K 넣으면 2K 플러스 3인데 이 값이 43이 됐으면 하죠? 그럼 K는 얼마다? 20이다. 20번째 항이 저렇게 되다.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되게 간단한 개념이야. 그냥 똑같은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다. 근데 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일반항을 관찰을 해서 모든 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자. 약간 이 개념인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그 안에서 약간 계산들이 좀 가미가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3-3은 약간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도 그냥 같다 정도로만. 일단 13-3 잠깐 눈으로 한번 볼래요? 자, 수열 A에는 뭐라고 돼 있어? A1이 2다. 첫 번째 항이 2야. 그럼 그 옆에 거식 이해돼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다. 이 식 이해돼? n번째 항에다가 숫자 3을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 즉 공차가 3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납득됩니까? 그럼 초항 알고 공차 알지? 그럼 이제 모든 항은 다 알려준 거예요. 괜찮나? 자, 그 다음 밑에 줄 봐봐. 수열 B에는요 B1이 32고요 B2가 30입니다. 어때? 자, 그럼 그거 가지고 세 번째 항은 28이다 이렇게 주장해도 돼요? 안 돼요. 첫 번째 항이 32고 두 번째 항이 30이라고 해서 세 번째 항이 28이다. 이거는 뭐여야 가능한 거야? 등차 수열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안 줬지? 대신 옆에 뭐라고 줬어? 이 bn 플러스 1은 bn 더하기 bn 플러스 2다 이렇게 줬지? 이 식의 의미가 뭐예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했더니 그 가운데 거의 2배가 나왔대. 그럼 그 식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냐? 등차 중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그 식 때문에 얘는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얘가 등차 수열입니다 대놓고 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숨겨놓을 수도 있다고. 식으로. 그럼 그 식을 보고 아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뭘로 풀어도 된다는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개념은 알겠나요 이거? 자, 그럼 그 옆으로 갈게요. 13-4.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첫 줄 봐봐. 1xy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준다고.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이라고 줘야 된다고. 안 줄 거면은 아까 좀 전에 13-3처럼 다른 표현이라도 주던가. 그래서 수열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면은 그건 맘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적힌 거에 맞춰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3-4 봐봐. 자, 1하고 x하고 y가 등차 수열이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x제곱하고 y제곱도 등차 수열이래요. 자, 그럼 등차 수열이고 항 3개 줬지? 이거 뭐 하라는 소리냐? 등차 중앙 이용하라는 소리예요. 자, 항 3개니까 등차 중앙 이용하면 어떻게 쓰면 되냐?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옆의 항의 합과 같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옆의 항의 합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요. 연립이에요, 연립. y는 2x-1이죠? 그럼 집어넣읍시다. 그럼 좌변은 2x 제곱이고 얘는 2x-1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4x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1은 사라지겠네. 따라서 2x 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니까 x는 0이거나 0 집어넣으면 0 말고 2가 되겠죠? 0 또는 2다. 자, 그때 0이라고 했을 때 확인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x가 0이면 y는 뭐야? 마일이고 x가 2면 y는 4 빼기니까 3이죠? 그럼 확인해보자. 이거 실제로 되나? 자, 일단 요 조합부터 해볼게. 요 조합부터. 아, 그러면은 여기가 0하고 마일이니까 여기 등차 이루는 거 맞죠? 마일씩 작아지는 거. 자, 0하고 마일이니까 여기 0하고 1이니까 이것도 등차 이루는 거 맞지? 1씩 커지는 거? 이거 되네. 자, 그 다음에 요 조합 해보자. 2랑 3. 2랑 3이면 여기가 1, 2, 3이니까 괜찮죠? 1, 2, 3. 자, 여기는 4랑 9니까 5씩 커지는 거 맞네. 얘도 되네. 그래서 x가 0이면 y가 마일이고요. 반대로 x가 2면 y는 3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느낌 알겠나요? 그냥 중앙을 이용해서 쉽게 하는 게 끝입니다. 그 밑에 것도 뭐 그냥 계산 연습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3-5는 가볍게만 볼 건데 13-5를 보게 되면은 자, 1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과 같이 각 항의 분자가 1이고 분모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 AN에 대하여 AN과 A10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어요? 항이 2분의 1, 6분의 1, 10분의 1, 14분의 1, 18분의 1 가고 있대요. 자, 이 친구는요,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 분자는 1이고요. 분모가 2, 6, 10, 14, 18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부르냐? 조화 수열이라고. 이 조화 수열은 뭐다? 역수. 뒤집으면 등차 수열.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는 규칙이 없는 거야. 근데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 오케이. 어떻게 그럼 분모만 한번 봐봐. 그럼 분모는 지금 어떻게 변화가 돼 있어? 2, 6, 10, 14 이렇게 가고 있지? 그럼 공차 얼마? 4죠? 그럼 분모의 일반항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 분모의 일반항 BN이라고 할까? A는 문제에서 줬으니까. 분모의 일반항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공차가 4죠? 4n. 초항이 2죠?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따라서 이 수열, 조화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쓰면 된다? 쉬워. 분모가 이거면 되잖아. 4n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런 걸 조화 수열이라고 해요. 역수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된다.
즉 1차식 분의 1꼴 이걸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뭐 하래? 10번째 항 구하래요. 38분의 1. 그치. 규칙성을 찾았고 그 규칙으로 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뭐 저기에 조화중항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큰 의미는 없으니까 저 정도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걸 뭐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일단 안 가르치거든요. 산술기하평균 할 때 가끔 이제 좀 과하게 가르치면은 산술기하 조합평균까지 가르쳐요. 산술기하평균 아시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평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합평균까지 추가를 하면 순서가 산술기하 조화가 돼요.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고 기하평균은 조합평균보다 항상 크다. 그런 개념까지 있는데 보셔도 됩니다. 혹시나 들어갔다면 그 조화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 단어가. 안 들어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자, 괜찮나요? 자, 오늘 할 거에 이제 절반을 했어요. 이제 두 번, 오늘 할 거에 나머지 절반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등차 수열 자체는 별거 없었죠? 그치? 별거 있으면 안 되죠? 자, 근데 등차 수열의 합도 그럼 별거 없겠죠? 등차 수열이 별거 없으니까 등차 수열 합도 그냥 하겠지? 봅시다. 자, AN이 있대요. 근데 AN이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일반항을 뭐 이렇게 작성을 할 거야. 썼어. 그럼 저거를요 더 할 거야.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할 줄 알 건데 혹시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계속 더하는 거예요. 4, 5, 6, 7, 8 그래서 100까지 더하면 얼마죠? 얼마예요? 왜? 외우고 있는 건가요? 양력부터 더해서 55. 왜? 근데 왜 되게? 그냥 어려운 얘기 아니라 왜 되는지 얘기하면 되잖아. 자, 얘네 둘이 더하면 100일이죠. 얘네 둘이 더해도 100일이야. 그죠? 그럼 또 앞에 거 2개 더해도 100일이야. 그럼 그 100일 되는 게 몇 쌍 있는지를 찾는 거죠? 이렇게 구해보면 50쌍이 나온다. 그래서 100일 곱하기 50 해서 5050이다. 참고 이걸 이제 가우스 방식이라고 얘기를 뭐 사실 확인은 아마 맞겠죠? 가우스라는 친구가 되게 어릴 때 정확하게 안 기억나. 한 7살인가 아마 그랬대. 7살 때 뭐 시켜놨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답을 얘기를 했대요. 몇 초 안 걸려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똑똑했죠. 그러니까 이름을 남기는 수학자가 됐겠지. 뭐 어쨌든 방식 그냥 알고 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였네? 이거예요. 오늘 할게. 등차수열 합. 근데 방금 이 생각을 이렇게 가져가면 되잖아. 이게 왜 그럼 똑같냐 이거지. 왜 이게 간격했을 때 똑같냐. 자, 아까 원리가 뭐였어? 이 1 더하기 100하고 2 더하기 99가 같고 3 더하기 98이 같다. 그 개념이었지. 그럼 왜 똑같냐?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서 1을 하나 늘렸지. 그 1을 하나 줄였지. 똑같네. 마찬가지로 1을 하나 줄이고 1을 하나 늘리고 1을 하나 줄였지. 그럼 똑같죠, 합이. 근데 이거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어디서? 등차 중앙할 때 얘기했지? 그니까 등차 수열의 합도 요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 그럼 보여줄게요.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 SN을요 뭐라고 쓸 거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땡땡땡 해서
n번째 항이라고 쓸 거야. 오케이? 썼어?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쓸 거예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쓸 거냐? 뒤집어서 써볼게요. n번째 항, n-1번째 항, 땡땡땡 해서 첫 번째 항. 뒤집어서 썼으니까 뭐 똑같겠지? 자,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할 거라고? 둘이 더한 게 똑같아. 왜?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항 더한 거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첫 번째 항을 한 칸 D를 하나 더 줘, 얘한테. 대신에 n번째 항에서 D를 하나 빼서. 그럼 그 합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거나 이 둘을 더한 거나 이 둘을 더한 거나 다 어떻다고? 똑같다고. 이해되나요? 자, 그럼 얘네 둘을 계산을 해주면 n번째 항까지의 합, 이 SN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한 거, 얘네 둘이 더한 거, 얘네 둘이 더한 거 다 똑같다고. 그럼 뭘로 똑같을까? 맨 앞에 걸로 쓰자. AN 더하기 A1 더하기 AN과 똑같다고 전부 다. 그럼 이런 게 몇 쌍 나올까요? 첫 번째 거 더하고 두 번째 거 더하고 n번째 거 더했으니까 이런 게 n쌍 나옵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SN은 뭐라고 쓰면 된다?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항 그리고 마지막 항. 이해되나요? 이게 등차수열 합입니다. 자, 계산 어떻게 한다? 이게 합, n항까지 합. 자, n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 2분의 자, 뭘 곱해? 이거는 말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항의 개수를 곱합니다. 어디에다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에다가. 끝이야. 끝. 항. 자, 다시 한번 써줄게요. 내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다. n번째 항까지 합. 어떻게 한다? 2분의 항의 개수. n항까지니까 총 n개겠죠?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맨 앞에 있는 항 더하기 맨 마지막에 있는 항. 자, 이 기반은 어디서랑 똑같다고? 그 가우스 방식 1부터 100까지 더할 때 맨 첫 항 맨 끝에 더하듯이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등차수열 합 구할 때도 어떻게 한다? 맨 처음 항과 맨 끝 항 더한 다음에 그 항의 개수를 곱하고 2로 나누자. 등차수열 합입니다. 괜찮나요? 자, 옆에다 다시 써줄게. 여러분들은 그냥 밑에다 쓰세요. 자, SN은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이다. 자, 다시 저희 n의 의미는 뭐다? 항의 개수 A1의 의미는 뭐다? 첫 번째 항. 옛날엔 초항이라고 불렀어요. 자, 얘는 뭐다? 마지막 항. 말항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어요. 끝항.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간혹 요렇게도 써요. 자, 첫 번째 항을 A라고 둔다면 n번째 항은 뭐라고 들 수 있냐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n-1D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둘을 그냥 진짜 더해가지고도 써요. 그럼 A가 두 개죠? 2A 그리고 n-1D다. 자, 이렇게 약간 공식처럼도 가끔 씁니다. 가끔 쓰기 때문에 일단은 작성은 해주되 웬만하면은 뭘로? 요걸로 계산하려고 하세요. 등차수열의 합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라?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 풀이만 조금 더 하고 지금 필기할 게 조금 더 있어요. 그거까지 같이 필기를 합시다. 그래도 이렇게 계산 연습은 미리 좀 해보는 게 좋으니까 계산 연습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필기 조금 더 해줄게요. 시간은 좀 더 이따 드리겠습니다.
필기 시간 좀 이따 줄게요. 자, 기본 문제 13-6이거든요. 뭐 하죠? 자, 1번을 보니까 지금 4부터 4, x1, x2, xn, 그리고 34가 있대. 자, 근데 얘가 뭐래요? 등차수예요. 등차. 그때 첫 번째, 공차가 2일 때 n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은 공차 n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이 식을 한번 관찰해보자. 얘네가 등차 수열이니까 얼마씩 더해줘야 돼? t씩 일정하게 더해지겠죠? 간격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애들은 뭔지 모르잖아. 근데 뭔 알아? 맨 앞하고 맨 뒤는 알죠? 그럼 4하고요 34까지요 이 d가 몇 번 더해질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이 d가 몇 번 더해질 것 같아요? 몇 번? 자, 그럼 질문을 다시 할게. 자, 여기 지금 이 항 몇 개 있어? 숫자 몇 개 있어? 1부터 n까지 이거 가운데 n개겠지. 양옆으로 2개 더 있을까? 총 n 플러스 2개 있겠지. 맞아? 그 사이에 간격 몇 개? n 플러스 1개겠죠. 숫자가 10개 있어. 그럼 사이 간격 9개 아니야? 숫자가 4개 있어. 그 사이 간격 3개잖아. 숫자 5개 있어. 간격 4개잖아. 숫자가 n 플러스 2개 있어. 간격은 n 플러스 1개겠죠? 자, 그래서 맨 앞에 4에다가 d를 몇 개? n 플러스 1개 더하면 뭐가 된다? 34가 된다. 그래서 아예 넘겨보면은 d 곱하기 n 플러스 1은보다 30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풀면 돼요. 자, 첫 번째. t가 이래. t가 이래. t에다가 2 넣으면 되죠? 그럼 n은 얼마인 거야? n은 n 플러스 1 15니까 14인 거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n이 29래. n이 29 넣었어. 그럼 d는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죠? 그리고 총합을 구하죠. 자, 이거는 그냥 바뀌는 거예요. d나 n의 그 값에 따라 서로 계속 바뀌겠죠? 대신에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풀면 돼. 자, 이걸 2번에 맞춰서 이제 계산해보자. 그럼 이때 총합 S를 구하죠. 그럼 싹 다 더해야 돼. 싹 다. 등차합. 등차합이야. 자, 등차수열의 합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2분의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 자, n이 얼마야? 29지? 그럼 이 항의 개수 몇 개야? 31개예요? 여기가 29개일 거 아니야, 가운데가. 그럼 양옆으로 2개 더 있으니까 31개. 그리고 합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맨 앞에, 맨 뒤에. 맨 앞에 얼마? 4. 맨 뒤에 34. 그러면 31 곱하기 19 해주시면 되겠죠? 나니까 뭐 계산은 책이 해줄 겁니다. 589래. 뭔 소리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합이 얼마래? 209래. 그때 n하고 d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이번에는 합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합 바로 가봅시다. 자, 2분의 항의 개수 어떻게 될까요? 항의 개수는 안 바뀌었죠?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개입니다. n을 몰라. 그럼 첫 항하고 끝 항 똑같죠? 4 더하기 34예요. 자, 이 공식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등차 합을 구하고 싶다. 뭐가 필요하다? 항의 개수랑 첫 항, 끝 항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럼 얘가 38이니까 이렇게 하면 19고, 그럼 19로 양변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19로 나눠보니까 그럼 얘가 11개 들어가겠네요. n 플러스 2가
11이니까 n은 얼마다? 9다. 그럼 n이 9니까 n에다가 9 넣어보면 d는 얼마다? 3이다. 뭔지 알겠어요? 등차 수열이라는 겁니다. 등차 수열. 첫 항에서부터 저 끝항까지 가는데 d가 몇 번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항의수가 몇 개 있는지, 그거를 자꾸 인식하고 문제에 적용을 한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지우고 다음 유형도 해줄게요. 이 등차 수열이 생각보다 뭐 어렵진 않잖아. 그죠? 뭐 풀만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 많이 내요, 시험에서. 특히 모의고사 이런데, 모의고사는 요즘 좀 뜸하고 내신에서 등차 수열을 좀 선호합니다. 왜? 등비보다 뭔가 할 얘기가 많거든. 등비보다 할 얘기가 많아서 등차 수열을 선호하니까 요거를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이 수열 파트의 시작이 매우 깔끔해진다. 수열 전반적으로 이 등차 수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걸 좀 잘 머릿속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3-7입니다. 1번 어떤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고요. 첫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0이고요. 첫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자 합니다. 볼게요. 자, 첫 항부터 10번째까지의 항의 합이 100이고요. 네. 그 다음에 첫 항부터 20번째. 자, 이거 내가 쓰는 거 잘 봐봐. 첫 항부터 20번째잖아. 그럼 10까지를 일단 해놓고요. 11에서부터 20까지 하고. 그럼 이게 400이래. 자, 구하고자 하는 건 첫 항에서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런 상태인 거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 조금 뭐 뻔한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자, 요거는 100이죠? 요거는 얼마야? 300일 거야. 괜찮아요? 자, 근데 생각해봐. A1에서 A11까지 10칸 차이 나겠죠. A2에서 A12까지 10칸 차이 나겠지. A10에서 A20까지 10칸 차이 나겠죠. 그럼 전부 다 10칸씩 더했더니 그 다음 거의 합이 300이래. 그럼 이거를 살짝 응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 10칸씩 키워봐. 그럼 뭐겠어? A21이죠. 그 다음 거 10칸 키우면 A22겠지. 그 다음 거 10칸 키우면 A30이 되겠죠. 뭔 소리인지 하는지 알겠어요? A1에서 10칸, A2에서 10칸, A10에서 10칸씩 키웠더니 총 얼마가 증가를 했어? 100에서 300으로 증가를 했죠. 그럼 플러스 얼마만큼? 200만큼 증가를 했지. 그럼 똑같이 A11에서 10칸, A20에서 10칸 전부 다 10칸씩 증가했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 얼마만큼? 200만큼 증가를 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얼마다? 500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A1부터 A30까지 합이지. 근데 지금 구해놓은 거 봐봐. A1부터 A10까지가 100, A11부터 A20까지가 300, A21부터 A30까지가 500. 따라서 A1부터 A30까지는 100하고 300하고 500을 더해주면 되겠죠. 얼마다? 900이다. 이해돼요? 자, 이거를 약간 육안으로 보기 편하게 좀 소개를 해줄게. 이렇게 선으로 그어놓고 하면 조금 보기 편하거든요. 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봅니다. 그게 얼마야? 100인 거야. 그럼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보면 얼마예요? 400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0이어야 돼. 그럼 여기가 100이니까 얼마? 300 하면 이렇게 총 400인 거 맞죠?
자, 그렇게 봤더니 여기서 얼마가 증가를 했어? 딱 10개씩이야.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했더니 200만큼 증가를 했죠. 그럼 그 얘기는 뭐다? 그 다음 10개의 합도 똑같이 200만큼 증가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10개가 30에서 끝나겠죠. 그럼 이 합은 얼마다? 500이 된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첫 항부터 30항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싹 다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 300, 500을 더해주시면 답은 900이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뭔 소리 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해서 얘기하면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 등차 수열을요 지금 10개씩 끊어서 본 거지. 10개, 10개, 10개. 그럼 걔네들도 뭘 이룬다?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인데 얘를 3개, 3개, 3개 끊어봐도 그 3개끼리의 합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겁니다. 개념 알겠어요? 그럼 그거 인식하면은 똑같이 간격이 끊겨 있을 때는 아, 얘도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것도 봐봐. (2번이거든요) 첫째 항이 3이에요. 그 다음에 A1부터 어디까지? AN까지의 합이 있고요. 그리고 AM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A2N까지의 합이 있대요. 근데 얘네들의 합이 뭐 편의상 S라고 한다면 이 합은 뭐래요? 3S란 말이에요. 오케이. 조건이 이거요? 지금 주어진 조건이.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로 넘어갈 때 그 차이가 2S잖아. 그지? 근데 생각을 해보자. A1에서 AM 플러스 1까지 총 몇 칸 차이 나냐면 N칸 차이 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AN에서 A2N까지 N칸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ND만큼 더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럼 이 ND만큼 더해지는 게 몇 번? N번 이루어지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N제곱 D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S는 뭐와 같다? N제곱 T와 같고요.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풀어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럼 이 S라는 게 뭐였어? S라는 게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랬죠. 그럼 2분의 요 공식을 한번 더 쓸 거야. N에다가 2A 플러스, 근데 A를 알려줬죠? A가 3이니까 6 더하기 N-1T래요. 근데 이게 지금 뭐랑 같대? S가 2분의 N제곱 T하고 같대요. 일단 계산까지 해주고 다시 얘기할게. 그럼 이 약분되고 N도 하나 약분됐어. 6 더하기 N-D는 ND와 같대요. 그럼 ND도 지워지니까 D가 얼마 나온다? 3이 나온다. 그래서 공차 구하라고 했죠? 아, 6이구나. 지멋대로 이거 나왔어. 6이 나왔어. 자, 그럼 다시 얘기해줄게요.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었어. 그리고 원래 20번째 항까지 합이 400이었어. 근데 얘를 어떻게 본 거야? 10개, 10개를 쪼개서 본 거야. 10까지 항, 그리고 11부터 20까지. 근데 관찰을 해보면 첫 번째 항에서 11번째 항까지는 총 10D만큼 차이가 나요. 그다음 두 번째 항에서 12번째 항까지도 10D만큼 차이가 나요. 10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도 10D만큼 차이가 나요. 그럼 이 10개와 이 10개는 총 몇 D가 차이 나냐? 100D만큼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100D가 얼마인 거야? 200인 거야. 그러니까 참고로 얘는 공차가 얼마였던 거예요? 2였던 수열인 거예요. 공차가.
느낌 알겠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다? 똑같은 개수만큼 묶으면 얘네들이 간격이 정확히 100D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전히 등차수를 이룬다. 그렇게 풀인 거야. 이 첫 번째 풀이는. 여기 10개, 여기 10개, 여기 10개 서로 등차수를 이룬다. 100D만큼. 자, 그럼 똑같아요. 얘네 n개, n개 묶였죠. 그럼 이 n개, n개도 등차수를 이룬다. 근데 몇 D만큼? 여기 한 칸 하나당 nD만큼 차이가 나니까 총 n제곱 D만큼. 그래서 n제곱 D만큼 차이가 나. 근데 얘를 S라고 줬을 때 얘가 3S라고 했으니까 그럼 2S가 n제곱 T다. 그럼 S는 2분의 n제곱 T다. 근데 이 S라는 값은 원래 뭐였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했죠?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게 얘랑 같다. 근데 공식이 이것도 있었단 말이야. 이걸 수식화 시켰는데 거기에 접목을 시켰더니 깔끔하게 계산이 됐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항목의 개수를 묶으면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런 개념이고요. 자, 기본 13-8입니다. 요건 또 은근히 좀 봐볼만 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좀 들어가는 게 많잖아.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게 많은데 기본을 계속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은 뭐다? 등차 수열은 뭐다? 똑같은 값이 더해지는 새로운 그냥 수열이다. 기본이죠? 그리고 걔를 더하고 싶을 때 이렇게 더한다. 그 딱 두 가지를 일단 인식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뭔가 살을 좀 덧붙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덧붙이는 게 잘 안 들어갈 수는 있어. 괜찮아요. 뭐 연습하다 보면 언제 들어가니까. 근데 최소한 기본은 머릿속에 꼭 집어 넣어주세요. 자, 그럼 예로 한번 봐볼게. 자, 첫째 항이 15래. 그리고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의 합이 48이래.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S4로 써도 되고 공식으로. 이건 본인 취향이에요. 이게 48이래.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는 게 좋다?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게 같다. 오케이? 그럼 A1 더하기 A4는 얼마라고? 24라. 괜찮죠? 자, 그런데 A1이 15니까 A4는 9겠죠? 따라오고 있나요? 자, A1이 15고 A4가 9야. 얼마가 줄었어? 6이 줄었잖아. 그럼 지금 3칸 차이 나지? 그럼 3D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D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AN은 뭐예요?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쓰시고요. 첫 번째 항이 15입니다. 그럼 1 넣었을 때 15 나와야 되거든요. 17이에요. 자, 이거 세팅하는 거 이해돼요? 여기까지? 여기 이 과정까지가 그냥 등차 수열을 다루기 위해서 되게 기본적인 흐름인 거예요. 초항이나 공차를 어떻게든 구한 다음에 일반항을 찾았다. 그래야지 모든 항이 파악이 되거든. 여기까지가 그냥 1년의 과정이 그냥 스무스하게 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됐고 2번 뭐래? 2번에서 뭐 물어봐?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었으면 한대. 되게 단순하잖아. 음수가 된다는 소리는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몇 이상이면 돼? 아니 2분의 17. 그러면은 8.5니까 9번째 항 이상부터 음수가 됩니다. 괜찮나요? 뭔 소리 하는지 이해되죠? 처음에 15에서 시작을 하잖아. 그럼 2씩 줄잖아. 그럼 15, 13, 11, 9 이렇게 가니까 어느 순간 음수가 되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자, 여기까지는 따라왔죠? 자, 그 다음 3번이 중요해. 3번. 자, 3번 봐. 뭐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이 최대가 됐으면 안 돼. 최대.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SN을 다시 살짝 봐보면은 요거 n에 대하여 어때요? n에 대한 식으로 관찰을 해요.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2차식. 맞아요? 뭐 엄밀히 따지면 얘도 2차 함수의 일종인 거예요. 대신에 정의역이 자연수 조건. 자, 그런 상태야.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처음에 항이 15였어. 그 다음 13, 11, 9 이렇게 가지. 근데 SN이라는 건 뭐예요? 더하는 거야. 첫 항부터 쭉 더해. 그럼 처음에 15, 13, 11 계속 더해지겠지. 그럼 값이 어떻게 돼? 커지겠죠. 맞아요? 15 더하기 13, 거기에다가 또 11 더하고 9 더하고 하면 계속 값이 커지겠지. 그 SN이라는 거는 계속 커지길 거야. 그럼 계속 커질까? 어느 순간 줄어요. 자, 이게 언제 줄 것 같은지 혹시 느낌이 오나요? 그 가운데가 언제 이후로 얘가 딱 꺾일 것 같아. 언제까지는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 얘가 줄어. 더하기인데 줄대. 뭘 더하면 줄겠어? 음수 더하면 줄겠지. 그러니까 양수를 더할 때까지는요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음수를 더하는 순간 얘가 줄어들겠죠. 맞아? 당연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2번에서 뭘 구해놨어? 9번째 이상부터는 음수입니다. 구해놨죠? 아, 그럼 여기는 뭐다? S1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하다가 몇 번째 항까지? 8번째 항까지는 계속 커지다가 9번째 항을 더하는 순간부터 감소를 하겠구나. 그래서 최대값은 언제다? 8번째 항이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뭔 소린지 납득되나요? 계산이에요, 계산. 자, 8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지. 등차수의 합 공식이에요. 2분의 항의 수 몇 개? 8개. 첫 번째 항 얼마? 15. 마지막 항 8번째 항이겠죠. 8번째 항 얼마? 1입니다. 그러면은 88에 64. 됐네요. 괜찮죠? 논리고요. 자, SN이 얼마가 되게 하는? 63이 되는 값을 찾재. 이것도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미 얘가 64인 거를 찾아놔서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4번을 계산하는 걸로 그냥 소개할게요. 자, SN은 어떻게 쓸 수 있냐? 2분의 n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이죠? 얘를 요걸로 써줄게요. 요거. 자, A가 15고요. B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32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쓴 거예요, 이거. D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고요. A에다가 15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 값이 뭐가 되게 하는? 63이 되게 하는 n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계산하면 되죠? 여기 n에다가 마이너스 n 플러스 16이 63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n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 내가 9 곱하기 7이죠? 그럼 얘는 둘 조합이 어떻게 돼? 얘가 9면 얘 7이고 얘가 7이면 얘가 9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될 수 있다? 9도 될 수 있고요 7도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참고로 이게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요, 아까 얘가 2차식이라고 했잖아. 여기 63을 쫙 그었지. 그럼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 생길 수 있다. 그게 하나가 7이고 하나가 9인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등차수의 합을 뭘로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다. 2차 함수, 2차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기본 13-9는 그냥 말로만 하고 갈게요.
자, 거기 보면 그림 막 이렇게 짝대기 짜자작 그어져 있죠. 그래서 A, P1, P2, P1, Q1, P2, Q2, P3, Q3 해서 P29, Q29까지 더하래. 근데 조건이 뭐예요? 30등분이에요. 30등분. 얘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정하게 잘랐다 이거죠. 일정하게 잘랐다. 결론은 그 길이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길이들이다. 걔네들은 뭐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걸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데? 양 끝에 거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그걸로 풀어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럼 P1, Q1 모르죠? P29, Q29 모르지? 그치? 그럼 P1, P29, Q29에서 한 칸 더 키우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A, B로 갈 거 이해돼요? 그리고 P1, Q1에서 한 칸 줄이면 뭐예요? 그냥 C겠지. 그러니까 공차만큼 한 칸씩 더하기 빼기를 해주자는 거야. 그럼 맨 끝에가 원래 P1, Q1하고 P29, Q29잖아. 근데 걔네를 하나는 한 칸 앞으로 하나는 한 칸 뒤로 보내. 그럼 그게 뭐가 돼? 길이니까 0하고 15가 되는 거야. 그럼 첫 항과 끝 항의 합은 15입니다.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29개 곱하기 첫 항 끝 항 합 15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등차수열 합이라는 인식을 하는 유형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념과 풀이까지 하고 딱 마무리해볼게요. 자, SN과 AN의 관계다. 그래서 SN은 보통 이제 수열의 합이고요. AN은 일반 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둘의 관계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써놓을까? 자, 이걸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자, SN에서요, SN-1를 빼면요, AN입니다. N. 자, SN의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지. SN-1의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N-1항까지 합이죠. 그럼 1, 2, 3, 4, 5, 6, 7, 8에서 N까지 있고 얘는 1, 2, 3, 4에서 N-1까지 있잖아. 그럼 둘을 뺐어. 앞에 거 다 지워지니까 뭐가 남아? N번째가 남겠지. 괜찮죠? 자, 근데 N은 N-1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0일 수도 없어요. 얘는 자연수만 가능해요. 그래서 N은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이다. 그럼 N은 2 이상이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은 여기서 못 구하지, 이 상태에서.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그냥 S1하고 같습니다. 왜? S1의 의미가 뭐야?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A1하고 같겠죠. 별거 없죠? 그럼 증명까지 해줄게요. 자, 그럼 Y. SN은 뭐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땡땡땡 해서 N번째 항이 끝나. 그럼 N번째 바로 직전이 뭐야? N-1번째 항이겠죠? 자, 이게 N번째 항. 괜찮죠? SN-1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어디서 끝나면 돼? N-1번째 항에서 끝나면 돼. 둘 빼. 날라가네. 그럼 뭐 나와? SN에서 SN-를 뺀 거는 N 남겠죠? 그리고 얘가 정의가 되려면은 N이 1일 수는 없다고. N이 0일 수도 없고 N은 얼마 이상? 2 이상에서만 얘가 정의가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치?
여기까지 납득되시죠? 자, 근데 얘를 약간 근데 지금 요 써준 거 있잖아. 이때 AN이라는 수열 있죠? 그럼 이 AN이라는 수열은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언급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냥 이거는 모든 수열에 당연한 얘기인 거야. AN은 뭐다? 그냥 일반적인 아무 수열이나 갖다 주고 걔 일반항을 써준 거고요. SN은 뭐야? 그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더했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런 수열을 뭐를 주든 간에 항상 성립을 해요, 이 식이. 근데 등차 수열에서의 SN. 등차 수열에서도 뭔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어떤 수열에서든 가능한 얘기야. 근데 등차 수열에서도 이게 가능해. 근데 등차 수열은 조금 더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이 친구를 한번 다시 써볼게. 자,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전개를 해. 2분의 일단 잠깐 쓰지 마봐. 2a 그리고 n제곱 마이너스 nt죠. 그래서 얘를 써. 2분의 dn제곱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dn 이렇게 되겠지? 이런 꼴로 되죠? 자, 그럼 얘를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쓴 거야? n에 대해서 쓴 거예요. 왜? SN이잖아. 얘도 n에 대한 식인 거죠? 그럼 그 n에 대한 식의 형태가 중요해요. n제곱 보이죠? 그 앞에 뭐가 있어? d 2분의 d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d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뒤에도 n이 나오죠. 1차식. 근데 여기는 그냥 모르겠어. 뭔 어쩌고 n이 나와. 그리고 뒤에 상수항은 없습니다. 왜냐면 n이 곱해진 형태잖아. 그러면 얘 상수항이 없겠죠. 이런 꼴로 생겼다고. 이런 꼴. 얘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된다? 아, n에 대한 2차식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 잠깐만 봐. 등차 수열에서 SN이 주어진다면 그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이 형태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생겨야 돼. 등차 수열에서 SN이 주어진다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생겨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SN이 어떤 꼴로 생겼냐? 상수항이 없는, 자, A n제곱 나오죠? dn 이렇게 나온다. 그 뒤에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겨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상황이냐면 AN이 주어지면 참 좋아. AN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AN을 알잖아. 그럼 그 수열을 대놓고 알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에서 어떤 경우도 있냐? SN을 준다. 문제에서 SN을 딱 줘. 그럼 SN을 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일반적으로. 오케이? SN을 문제에서 준다면. 근데 어떤 경우에 그 SN이 2차식으로 나와. 어떤 2차식?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나와. 그럼 이걸 보고 아, 얘는 뭐다?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럼 우리는 얘가 등차 합인 걸 인지를 했으니까 등차 수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공차와 초항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공차를 찾으면 돼. 자, 공차를 찾을 거야. 공차. 자, 여기서 공차를 찾고 싶어. 근데 아까 봐봐. SN 어떻게 생겼어? 2분의 D n제곱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n제곱 앞에 2분의 D가 있지. 2분의 D.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이 나왔다면 공차는 뭐라고 쓰면 된다? 2A라고 쓰면 돼.
그럼 요 n제곱 합이 2분의 d란 말이야. 그럼 공차는 걷다 2를 곱하니까 2a가 공차인 거야. 자, 그리고 그때 첫 항은요, 초항이라고도 해요. 자, 첫 항은요, 어떻게 구하면 돼? 똑같아. S1, A1은 뭐다? A1이다. S1은 A1이다. 1 넣으면 돼. 여기 1 대입하면 되죠? A 더하기 1 대.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SN이.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이거야. SN이 보여. SN이 보이면 n-1을 Sn-을 빼서 AN을 구하면 돼. 이게 기본 구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애들? 2차식인 애들이 보인다. 아,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구조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공차 바로 구하시고요. 첫항 구하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차이점 보여요?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는 뭐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상수항이 없어야 돼. 만약에 상수항이 있어, SN이. 그럼 얘는요, 어떻게 생긴 애냐면요, 요런 형태는요, 어차피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요, 상수가 지워지거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뭐 문제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첫째 항을 제외하고, 등차 수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수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수항이 없잖아? 그러면 그냥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인 거야. 전체적으로. 근데 이 상수항이 딱 포함이 되잖아? 요 구조인 거야. 이 두 번째 항까지는, 두 번째 항 이후부터는 등차 수열인데, 이 첫 번째 항만 따로 정의를 해주셔야 돼.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이거 문항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접어야 되는구나. 자, 딱 접고 마무리 한 문제 하고 끝냅시다. 등차 수열 합공식은 얘로 외우셔야 됩니다. 인간하면 얘도 이제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얘는 사실 뭐 크게 인식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SN이 주어지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 SN을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녹화해 놓죠.